네,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진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검찰총장이 법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렇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이 국가수사나 국가형벌권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며 또 그 다음에 국가 검찰 사무에 적절한 어떤 지휘 감독을 통해서 검찰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이 법사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그 민주적인 통제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고 네. 거기에 따르는 것이 검찰총장의 의무인 건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수사 지휘를 아침마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민정수석도 네. 검찰 출신, 네.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네. 그리고 법무부의 모든 국장 자리가 검찰 출신이었으나 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어떤 검찰에 의한 모든 사법권이 장악된 것을 막기 위해서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의 정말 필수력이 아닌 그 검찰국장 자리, 법무부의 국장 자리를 검찰 출신으로 하지 않는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죠. 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지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로서 저는 이게 제대로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법무부 장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온당하고 정당한 법에 근거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여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몇 달 전이죠. 2월 달에 지난 2월에 코로나19가 정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창궐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압수수색해야 된다. 당장의 그 신청지 명단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동선을 확보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을 하루빠르게가 아니라 한시라도 빠르게 정말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고 아마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이 86%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말 수사와 관련되어서도 고심 끝에 법무부 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이번에 또 그 검찰총장이 여러 감찰권과 관련되어서 감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떤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온당하게 법무부의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담당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 지시를 잘라먹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만약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처럼 그냥 단순하게 검찰총장이 안 했으니까 또 다시 하라라고 하면서 제지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온당한가요? 그 의원님께서 앞에 이제 압수수색에 대한 그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쳤다에 대해서 약간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일반 지시를 내린 날짜는 공문으로 2월 28일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16일 날 있었는데요. 이 교회 CCTV를 확보를 나중에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아마 CCTV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다 누가 거기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이게 자동 삭제, 보름 만에 자동 삭제되는데
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그 보름 자동 삭제되는 기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우려를 범한 것이죠. 말씀하신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이런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또 적정한 행사, 인권 침해하지 않도록 또 수사권을 무리하게 남용해서 국민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 지휘를 잘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 위촉도 지금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전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포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미 공수처 도입 초기에 다 검토를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